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12시 5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방송 진행하면서 자꾸 열을 올리니까 시간이 자꾸 빨리 가버리네요. 별로 내용 없이 핏대만 올린 것 같네요. 보통 다른 방송 보면서 핏대만 자꾸 올리는 사람들, 뭐 그런 방송 하시는 분들 종종 보는데, 어떻게 저분들은 저렇게 계속 핏대만 올리고 있을까?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핏대 올리고 있으니까 시간이 참 잘 가네요. 내용도 없이. 예, 안 되겠습니다. 예, 열받을수록 진정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주제 얼른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진정한다고 그러는 것도 열폭하는 얘기부터 하는데, 예. 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순직해병특검법 속도 낸다는 소식입니다. 내일 특검법 2차 법안 심사를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조금 열받으신 것 같아요. 저만 열받은 게 아니고요. 정청래 의원 요즘 속에서 많이 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법사위에 나온 혹은 나오지 않은 법원 공무원 또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 때문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을 이 특검법 조기 처리로 그대로 되돌려 주겠다라는 생각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일 순직해병 특검법 2차 법안 심사를 하는 것과 동시에 윤석열 측근들을 대거 법사위에 소환하겠다라는 뜻을 밝히셨다고 합니다. 윤석열 측근들에 대한 소환이라는 것은 이 순직해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일종의 증인을 부르겠다는 거죠. 법안 심사를 위해서 증인을 부르는 건데, 이 특검법의 필요성을 더 강화시키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윤석열 측근들이 국회에 나오지 않으면 나오지 않았다는 그것 자체로 특검법을 만드는 이유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이미 한 차례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가 있기 때문에 더 심리를 해야 되느냐, 그런 논의는 있겠으나 밟아야 되는 절차는 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 절차를 빨리 진행하겠다는 거죠. 지난 이틀 전에 1차 심사를 했고요. 내일 2차 심사. 그리고 다음 주에 또 3차, 4차 진행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달 안에 심사를 마무리할 생각까지도 가진 것 같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세 번째 주제, 열폭 정청래 순직해병 특검법 속도 낸다입니다. 자, 오늘 이 편지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이 편지는 바로 최수근 상병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죠. 여기저기에서 참 많이 퍼날라지면서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했던 내용들입니다. 잠시 좀 인용을 해볼까요? 7월 19일이면 저의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1주기가 되어가는데 아직도 수사에 진전이 없고 엄마의 입장에서 염려가 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날 물속에 투입을 시키지 말아야 될 상황인데 투입을 지시했을 때 구명조끼는 왜 입히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을 하라고 지시했는지 지금도 의문이고 꼭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전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누가 7월 19일 날 유속도 빠르고 흙탕물인데 왜 물속에 투입시켜 실종자를 찾게 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장화를 신고 들어가
수색을 하게 했는지, 장화 속에 물이 들어가 걸음이 더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지, 누군가의 지시로 유속이 빠른 흙탕물 속에 들어가라는 지시로 저희 아들이 희생됐으니 진실과 한 점의 의혹이 없이 빠른 경찰 수사가 종결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국방부 장관님 등 관계 당국에 감히 호소드립니다. 고통을 받고 계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님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과감히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수건 상병 어머니의 편지였어요. 이 편지 내용에 보니까 최수건 상병이 2003년 1월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가 딱 2003년 1월생이거든요. 참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자, 이 편지를 보는데 정말 빨리 해야 되겠구나. 한시가 급하구나 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는 뭐 하고 있나? 국회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내일 6월 14일 국회 일정을 살펴봤는데요. 내일 국회 일정이 이렇습니다. 자, 내일 국회 일정을 보면은요. 보면은 위원회 국회 일정이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일정이 있네요. 그 다음에 국회 과방위 일정도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국회 과방위 일정이랑 법사위 일정에 뭐가 있는지 제가 일단 확인을 해봤습니다. 법사위와 과방위 전체 회의가 내일 11시에 열릴 예정이네요. 그래서 과방위 법사위 어떤 일정이 있는지 두 일정을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과방위부터 일단은 살펴볼까요? 자, 과방위는요, 안건이 많습니다. 보니까 대부분 다 방송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방송법과 관련돼서 쭉 일정이 있고요. 전체 회의 아마 방송법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사위는요, 몇 개 없네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찬대 의원 발의. 자, 이 법안에 대한 심의가 내일 법사위에서는 진행이 됩니다. 지난 화요일, 엊그제죠. 엊그제에 이어서 두 번째 심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직 해병 특검법 두 번째 심의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법안이 3차에 걸쳐서 심의가 진행이 되면 표결을 붙일 수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몇 차례를 더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 4회 정도 해야 되니까 아마 다음 주 한 두 번 정도 이 심의를 벌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 정도 더 벌이고 다다음 주 정도쯤에 되면은 표결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회의로 이송되는 절차 등을 거쳐서 늦어도 7월 초에는 본회의에 넘어가지 않겠는가라는 게 저는 뭐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거칠 수 있는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해서 단시간에 그냥 땅땅땅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심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상정을 해야 되고요.
상정을 해서 토의를 해야 됩니다. 토의를 할 때도 자료 수집도 해야 되겠죠.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관계부처, 정부 관계부처라든지 관련자들을 불러다가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엊그저께 법원을 불렀잖아요. 법원 행정처장을 불렀잖아요. 법원 행정처장한테서 불러서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때 열받은 것도 그 부분이에요. 법원 행정처장이 그따구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법안을 새로 만들 건데 법원 행정처장이 그따구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정부 부처의 의견이라든지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증언 등을 청취하고 토의를 벌이고 종합 토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주요 쟁점 토론, 종합 토론을 거쳐야 될 절차가 꽤 있습니다. 그 절차를 모두 거치고 나야지 표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절차가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2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연다고 본다면 다다음 주까지는 아마 표결이 맞춰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달까지는 상임위 표결이 맞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답하죠? 저도 답답합니다. 근데 이거 안 하면은요, 국힘당에도 이것도 헌법재판소 끌고 갈 거예요. 헌법재판소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손 놓고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또 통쾌하게 할 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자, 오늘 MBC에서 단독 기사가 난 게 있습니다. 민주당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관계자 10명을 법사위에 증인으로 채택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를 비롯해가지고 국방부 등 총 10명을 불러서 얘들을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국회에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이거를 특검도 특검이지만 특검도 하면서 국정조사도 같이 하자, 투트랙으로 하자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보면 특검하고요, 이 국정조사는 투트랙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투트랙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관계자 10명, 특히 윤석열 측근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법사위에 불러서 신문하겠다, 증인 신문을 하겠다, 증인 채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자면 국정조사와 같은 맥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계속 밀어붙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일종의 완충지대로서의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특검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 관심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국정조사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제가 볼 땐 특검과 국조가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제일 멋진 거예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청래 의원도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왕이면 좀 빨리 진행하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사위에서 이렇게 윤석열 측근들을 소환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자면 국정조사와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현재 속도를 내고 있는 이 모습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하필 그 사건을 딱
저놈한테, 신진우한테 맡겼다라는 거는 이거 가지고 여론전을 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저기 맞춰서 싸움을 거세게 밀고 나가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힘과 힘이 맞부딪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춤하고 물러서면 안 됩니다. 더 거세게 나가야 되는 거고요. 신진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나가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에 8월 달에요. 8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대법관 임명 동의가 3건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요거 물고 늘어질 필요도 있어요. 대법관 임명 동의 3건 통째로 붙들고 안 내주는 방법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의대 그냥 넘어갔다면 나머지는 절대 안 해줘야 돼. 예. 제대로 된 사람이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법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사람이면 통과시키고 법관 역할을 할 사람 아니면 통과 안 시켜야 돼요. 예. 물고 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흙 속에서 그림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검찰 말고